안녕하십니까. 윤리와 사상 3강 신유학입니다. 오늘은 긴장도를 살짝만 올립시다. 이전보다. 왜냐하면 오늘 하는 내용이 잘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한국 유학 읽어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 찍어야 돼. 킬러 문항이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휘의 지층들을 잘 살피고 제대로 식별이 가능하고 처음 보는 지문도 질서 있게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으면은 다른 복잡한 철학들도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판서도 좀 할 거고 한자도 조금 나오긴 나올 건데 이게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하는 거지 그 뜻을 알아야 이제 이해가 되니까요. 우선 첫 번째 알아야 될 개념은 뭐냐면 오늘 물론 요 책의 순서대로 다 성리학, 양명학, 또 고증학 다 다루긴 하겠지만 성리학이 중심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좀 깊이 있게 다루고 나면 나머지는 방법을 알게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 이후에 나오는 것들까지도 이와 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리학에 이 이자가 쓰이잖아요. 성리학이 태어나면서 나면서 가는 어떤 마음이 성즉리 즉 이꼬르 리라는 거죠. 성리학이 이제 이거니까. 바야흐로 춘추전국 시기는 진나라로 통일이 되고 법가가 이제 통치 이념 비슷하게 이제 물론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수능 준비를 하니까 법가를 중심으로 이제 단명하고 그다음 한당 제국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때는 이제 유학이 중심이 됩니다. 물론 다 섞여 있습니다. 법가, 음양가 등등 다 섞여 있지만 우리는 수능을 준비하니까 유교가 이제 중심이 되는데 중간에 이제 분서경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경학 훈고학이 왜 발달하느냐? 분서경유가 됐으니까 경전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해석에 대해서 발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진유학하고 질적으로 엄청난 큰 변화가 생기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당나라에 이제 손오공 사후정 저팔계랑 같이 떠났던 현장법사가 돌아오면서 모든 것은 바뀝니다. 책을 막 이따만큼 가지고 오셨는데 보니까는 헐 하고 이제 보는 거야. 특히 막 바수반두 이런 책을 보면은 놀라운 거야. 양주동 선생이 기하학을 처음 접하고 나서 한학 공부하시다 기하학을 보고 나서 헐 했던 그 감정이 몇 어찌라는 글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학을 하셨으니까 풀어서 이제 몇 어찌 한 거죠. 원래 이제 음차로 지오메트리를 기하 이렇게 한 거죠.
보니까는 채용론, 그리고 아라한이 되는 수행 방법, 그리고 세계관, 뭐 어우 대단해. 체계적이고, 그리고 끄덕일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나온 게 성리학인데, 그 불교 또 도가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그 사유가 이미 펼쳐져 있었고, 남조 문화가, 육조 문화가 있었죠. 삼국지에 나오는 왕필 선생, 소년, 천재 소년, 그 도가의 아주 뛰어난 그 선생님이신데, 이기라고 하는 중국 고대부터 있었던 자연 철학의 개념을 요 엄청난 이 철학적인 뭐 종교에 이 대응해서 이기를 다시 사유하는 거예요. 있었던,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고대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라고 하는 건 어떤 질서, 뭐 이치, 그리고 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는 이미 서구적인 그 문화 안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타자화되어 있죠. 기라고 하는 게. 기, 뭐 어떤 거 있을까? 감기, 열기, 한기. 이 기가 많이 쓰이는데 이게 뭐 딱히 그건 물질인가? 뭐 어떤 건가? 잘 모르겠어. 태허와 객형, 드러나는 모습, 그리고 또 잠재적인 모습이 같이 겹쳐 있는 거라서 앞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되면은 이 뒤에 게 좀 쉬워지기 때문에 제가 조금 굉장히 자제해 가면서 그래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좀 알기 쉽게 생각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막 페스티시드 같은 것도 이렇게 찍어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이제 할 때 다 결국은 거기에 그림으로 나온, 화면으로 나오는 것들이 어떤 입자가 광전 효과로 이제 그 에너지로 튀어나오면서 그거 가지고 이제 따지는 거거든요. 활성화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는 입자일 수도 있지만 에너지일 수도 있는 거죠. 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일단 그 정도로 어느 정도 그냥 감정도만 잡고 갑시다. 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질서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기라고 하는 건 물질성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 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려우니까 설명이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사실 부족한데, 저는 부족한 부분을 여기에 설명을 좀 많이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이 있죠. 자, 이기는 불상잡, 불상리, 섞일 수 없다, 떨어질 수 없다,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네. 이기가 대체 뭐길래? 근데 이게 나중에 한국 유학에서 엄청 어렵게 문제 나오는 부분이 있죠. 한국 유학이랑 이
한자 문명권의 유학이랑 이제 섞어서 막 문제를 낸단 말이죠. 사유상으로는 이 두 개를 따로 떼어서 이렇게 우리가 섞이지 않는, 각각을 사유할 수 있는, 논리적 사유에서는. 그러나 현상적으로는 늘 이기는 가치가요. 그리고 오늘 이거 하다 끝나겠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 기라고 하는 것 안에 있는 질서가 이다 라고 보면은 당연히 불상리가 강조가 되겠죠. 한자 문명권에서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자 문명권에 뭐가 들어왔다 하면 이 한반도는 끝장을 보기 때문에 불교도 들어왔다 하면은 원효대사가 나와버리는 거고, 이 성리학도 들어왔다 하면은 뭐 이황 이 선생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면은 불상잡이 굉장히 강조가 되겠죠. 나중까지 생각을 해서 우리가 요 한 어휘 가지고 좀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제부터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또 어려우면 어떡하지? 성이랑 이랑 같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느냐. 성하고 이하고 같아. 타고난 거하고 이하고 같아. 이 질서. 근데 이 똑같은 거를 마음에서는 성이라고 부르고, 우리의 마음, 그리고 뭐 다른 모든 것에서는 사에서는, 사라고 하는 게 일사이긴 한데 모든 것에서는 다 이라고 하는 거야. 모든 거에 이치는 다 들어가 있어. 근데 사람에 들어가 있는 이치가 성이야. 그걸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요 심이라고 하는 거를 또 잘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심통성정,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또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거든요. 심통성정. 이 심이라고 하는 게 성뿐 아니라 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가 아닌 기적인 것들도 다 통솔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심 유의해 두세요. 근데 이 성이라고 하는 이 이체는 본연지성이 있고요. 본연. 기질지성이 있어요. 이 본연지성이랑 기질지성이랑 이렇게 나눴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더 퓨어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이제 나눈 거죠. 같은 성이라고 해도. 그래서 이게 요 개념들이 요 이기론 가지고 또 한 번 뭔가 또 쪼개 들어가고 이 지층들이 성리학 안에서도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실제 불교도 그래요. 불교도. 윤리화 사상에 나오는 불교는 뭐 이 정도까지 들어가진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 들어가면은
수능 준비 못해요. 불교에서는. 근데 이 두 개를 뭐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 이해를 하고, 이것보다 이제 조금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나눈 게 사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나눈 거냐면은, 불교가 그렇거든, 불교가. 불교가 채용론이 있고 뭐 더 들어가면 뭐 채상용 뭐 이렇게 나뉘고, 굉장히 이제 논리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체계적이고 복잡한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성에 대해서도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이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불교의 그 방대한 체계와 좀 힘들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수행론이 있어야 돼. 근데 수행론은 사실 다 같습니다. 다 성찰할, 뭔가 멈추고 기도가 됐건 수행이 됐건 이런 수양이 됐건 다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리학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그 일단은 거경국리가 있네요. 근데 이제 요 경이라고 하는 상태, 경이라고 하는 어떤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궁구해 나가는 거야. 뭐를? 우리의 최종 목표인 이기론에서의 이를.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거 하나가 있는데, 경물치지가 있습니다. 이 어떤 물리학에서 이렇게 뭐 하나하나 이렇게 탐구해 나가는 거라기보다는 사사마다 각각의 일마다 치지, 모든 것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궁구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존양성찰, 이 양심을 잘 이렇게 기르고 살피는 것, 존양성찰. 그리고 또 존천리, 그리고 거인욕.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좀 떠나보내는 것 등이 있죠. 근데 제가 지금 경물치지는 조금 봅시다. 이게 나중에 이제 불교 하겠지만은 정해쌍수 그 얘기예요. 정, 굉장히 집중된 상태. 그리고 해, 밝은 상태. 지혜로운 상태가 같이 이제 가야 된다는 건데,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두 개만 적어봤는데, 여기 있는 거는 뭔가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어둡지 않고 밝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불교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건데, 이 경물치지라고 하는 거를 또 잘 유의를 해야 돼요. 왜냐면 경물치지가 성리학에서 이제 늘 뭔가 수행하고 수양하고 학습하고 하는 그 방식인데, 양명으로 가면은 굉장히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면은
어 성리학에서 성리학에서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요 안에 공맹을 따라서 사단도 있고, 사단, 인의예지의 단도 있고, 그리고 그런 믿음 하에서 어떤 식으로 향상되느냐, 변화하느냐, 노력하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 불교에는 아주 매력적인 체계가 이미 잘 세워져 있어요. 그거를 수백 년 동안 이제 천천히 들어오다가 구마라집 선생님이 한번 번역을 쫙 하셨고,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또 현장법사가 쫙 번역을 또 한번 쫙 하셨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우리도 이제 네오 컨퓨시어니즘이 필요하다. 송나라 때 주의가, 송나라 때는 여기저기 치이고 막 삥 뜯기고 공주 보내주고 막 이러던 때거든요. 중국의 역사의 많은 부분이 늘 뭐 조공받고 뭐 이렇게 책봉하고 이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부분 삥 뜯기고 공주 보내고 이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 시기에 이제 기존에 있던 우리 거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한자 문명권의 거 가지고 해보자. 한자 문명권 이게 우리랑 먼 게 아니고, 여러분 뭐 그리스 그리고 뭐 로마가 그들만의 것이 아니잖아요. 서구 전체에서 그리스어가 쓰였고, 서구 전체에서 로마어가 쓰였고, 뭐 헬라어, 라틴어가 쓰였고, 그렇듯이 우리 몇 대만 올라가면은 다 이걸로 쓰셨어요. 이런 게 익숙한 이 문명권이란 말이에요, 한자 문명권이. 저도 상할아버지가 한학자시고 훈장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막 그냥 아주 익숙하신, 할아버지도 익숙하시고. 근데 이제 아버지나 저로 가면서 이제 좀 저는 이제 잘은 모르죠. 이 한문으로 된 책을 막 자유롭게 읽는다거나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한자문명권의 공통된 생각이었고, 근데 이제 이거랑 결이 조금 다른 생각이 또 있는 거야. 뭐냐면 이제 양명학입니다. 양명학은 심즉리를 선언해버려요. 이 마음이야말로 바로 리이다. 여기랑 구별이 돼야 돼요. 성증리랑. 심통성정에 있는 성 이꼬르 리가 아니라 심 자체가 리라고 하는 거예요. 육조 해능이 선불교의, 이제 중국에서 선불교가 이제
피어나고 쫙 퍼지고 뭐 구지, 마조 이런 스님들이 엄청나게 활약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신유학이 성리학적인 신유학에서 다시 한번 이제 거기에 대응을 하는 겁니다. 심증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앞쪽에 이제 했던 것처럼 이와 기, 채용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다음 수양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런 거는 사실 다 같아요. 같은데 제가 경물치지를 나중에 다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첫 번째 강의였나 두 번째 강의였나, 이를테면 양지 같은 거 있잖아요. 양지 같은 게 어휘에 지층이 있단 말이죠 라고 했던 그 양지 있죠. 양지. 근데 자 보세요. 요 양지는 내가 너무 흘려서 쓰고 있나? 양지는 천재가 아니어도 악필일 수 있습니다. 양지라고 하는 것은 맹자 때도 나와요. 설명했었죠. 3대장 때. 양지, 그냥 아는 것, 양능, 그걸 실천하는 것. 근데 이 양지라고 하는 것은 같은 어휘를 쓰고 있는데, 이 심즉리에서의 양지는 경물치지와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치양지. 선불교는 도노 점수예요, 도노 돈수예요? 나중에 이제 진울 선생 얘기할 때 도노 점수 얘기하겠지만 선불교는 도노 돈수입니다. 그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도노 돈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깨치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해능대사처럼, 성철 스님처럼. 그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수능 끝나고 다양한 제 강의에서 들으시고, 막 뭐야 좋게 말한 줄 알았더니 막 까고 있네 여기에서 그러실 수 있겠지만은, 치양지라고 하는 것은 이 원래 있었던 양지라고 하는 개념에서 뭐를 거경공리를 하고 뭐 경물치지를 막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사사마다 바로 원래 가지고 있는 심이 바로 리였던 거야. 심이야말로 아주 근국의 질서였던 거야. 우리는 바로 배우지 않아도 치양지, 실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즉각적인 실천. 선불교 도노돈수. 양명학 치양지. 근데 이제 우리 수특 교재라든지 학교 수업에서도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기는 되게 조심스럽기 때문에 굉장히 절제해서 수능에 도움되는 방식으로만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많은 거를 절제해 가면서, 건너뛰어 가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나중에 이제 불교가 나오잖아요, 뒤에 또. 근데 불교는 이만큼 깊이 다루지도 않고 이 정도로 막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오지도 않아요.
불교 또 크리스교 관련된 것은 엄청나게 복잡하고 막 어휘의 지층이 막 거기도 어렵게 나오려면 얼마나 어렵게 나오겠어. 근데 종교 부분은 그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다른 철학 부분이나 이런 성리학 같은 것은 종교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제 뭐 다루기도 편하고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이. 그래서 우리들 입장에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왜 이런 개념들이 필요했던 걸까부터 생각을 해서 이 개념들이 사실은 불교 처음에는 대승불교에 대한 대응, 그 다음에 선불교에 대한 대응, 그 다음 고증학은 그냥 말로만 할게요. 불교 다 쓸어내고 싶은 거야. 불교가 그렇게 많이 안쪽으로는 한자문명권에 퍼져 있고 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특히나 이 한자문명권에서 출가를 한다는 거는 이 유교 윤리와 너무나 그 상극이거든. 그래서 늘 불시자병 같은 게 늘 나와요. 근데 이제 고증학에서도 양명학 같은 건 완전 불교다 이렇게 그냥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다시 이제 경세치용 플러스 또 실사구시 실학에도 뭐 영향을 줬다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만 보셔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이니까 몇 줄 안 되고 그렇죠? 자, 요약합니다. 오늘 제가 이거를 올리고 나서 약간 텀을 둘게요. 이게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이후에 나올 것과 연결이 되는 지층이 아주 켜켜이 이렇게 쌓이게 되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이와 기는 너무나 오래된 개념인데 채용론이라고 하는 것과 대결하기 위해서 사유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불상잡이라고 하는 사유의 측면,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상리라고 하는 측면을 둘 다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어쨌든 뭐가 들어와도 하여튼 극성스러운 이 한반도에서는 결국은 사실은 한자문명권 전체에 주류가 되는 것은 기이론론적인 양명학적인 게 주류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성리학이야. 그래서 요 불상잡이 굉장히 강조가 이제 되고요. 훗날 이것 때문에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조선시기에. 그 다음에 성은 마음에서, 리는 각각의 모든 것들에서, 이 사나 이런 것들이 다 불교 용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를테면은 이 경물시지하고 이렇게 치양지 하는 게 사사무에 이런 개념이 있어요, 불교에. 근데 이제 그런 것과 연결이 되는 건데 모든 것에 대해서는 리가 다 있고 그다음 사람에게는 성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거는 같은 것이다가 성리학이고 그다음 그걸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나눠보고 그 작업을 불교에서 되게 많이 했거든. 그다음 여러 이제 수행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요가 행도 있고 그리고 뭐 삼매도 있고 윗바사나도 있고 정해쌍수 같은 거. 그래서 거경국리도 늘 하고 유교의 그 어떤 수행이긴 하지만 상당히 불교적인 수행이에요, 사실 보면. 그리고 경물치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보면은 정해쌍수에서 해에 가까운 실제로 뭔가 학습하고 집중된 상태에서
삼매 상태에서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면은 그 이후에 선불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딱 두 줄로 제가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증학은 아예 쓰지도 판서도 안 했어요. 심증리로 이제 바뀌는 거야. 이게 막 어우 아비달마 막 이 중간 사상 엄청난 분량으로 막 복잡하거든. 근데 그 대승불교가 한 방에 선불교 때는 그냥 바로 이 탁 하고 뭐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확철대오 비슷한 뭐 이제 화련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심증리는 양명학은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이었기 때문에 양지에 대한 것도 맹자에서 온 거긴 하지만 치양지 바로바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좀 어려운 걸 들어간 것 같은데 오늘 어려웠던 만큼 요 뒤에 것들이 요 관련된 것들이 좀 쉽게 이렇게 소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